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강의를 맡은 저는 교사 강문철이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저는 사대부고에서 3학년 진학부장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달성고등학교에서 진학진로 부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구시 교육청의 진학진로 지원단 소속으로도 일하고 있고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상담교사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학생 여러분께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제가 두 가지 파트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초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겁니다. 그럼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초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는 앞에서도 나왔었는데요.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의 전형별 모집 인원과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이거 다 볼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제일 위에 빨간색 박스 칠해져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어떤 전형과 비교해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모집하는 인원과 비율이 모두 제일 많고 제일 높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수시 모집의 비율과 모집 인원이 약간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은 1,582명 증가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내가 준비하지 않고서 대학을 쉽게 입학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요, 크게 전형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100% 전형인데요. 이건 다시 나누어서 교과 성적만 가지고 뽑는 전형과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를 합쳐서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비교과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출결, 봉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100 전형은 대부분 교과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요. 단계별로 뽑느냐 아니면 일괄적으로 합산해서 뽑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건데요. 단계별로 뽑는 전형의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보통 교과 성적으로 3배수, 5배수, 10배수 이런 인원을 뽑고요. 그 안에서 면접이나 체력 측정 이런 것들로 학생들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단계별 전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영남대학교 군사학과가 있는데요. 영남대학교 군사학과 뽑을 때 이런 방식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일괄 합산 전형은 학생부와 함께 면접이나 서류, 체력 측정 이런 걸 한꺼번에 하는, 그래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흔히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교과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내신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교과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그 대학에 합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표는요, 경북대학교의 작년 교과 전형 전체의 모집 인원, 지원 인원, 경쟁률, 최저 통과수, 실질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경북대학교에서 경영학부는 굉장히 좋은 학과고 원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잖아요. 30명 작년에 모집했는데 지원을 312명 했어요. 그러면 경쟁률이 10대 1이 넘죠. 근데 실제로 최저 통과한 학생들은 이 중에 113명밖에 안 돼서요. 실질적인 경쟁률이 3.77대 1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 몸에 가려져서 사실 경북대 교과 전형 전체의 실질 경쟁률이 안 나오는데요. 한 3.65대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경북대 교과 전형의 모집 인원과 지원 인원 이것만 봤을 때는 경쟁률이 8.22대 1 이렇게 되지만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들을 계산하면 실질 경쟁률은 3.65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쟁률이 반 이하로 뚝 떨어지잖아요. 이만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1학년 때는 비중이 낮고 2, 3학년 때는 비중이 높으니까 2학년과 3학년 때 하면 3학년 때 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 되게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1학년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학년별 가중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3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을 꾸준히 잘 받아야 교과 전형에서 유리한 측면이 생기게 됩니다. 2학년 학생들 갑자기 나 이때까지 그러면 성적을 못 받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지금 이제 곧 1학기 기말고사 치잖아요. 지금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잘 받으면 동일한 비율로 어쨌든 성적이 들어가니까 공부하지 않는 학생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과 지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이나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강의에서 들었듯이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각 대학별로 발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파일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시고 반영 과목이 뭔지, 반영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전형 방법은 어떤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도 꼭 보시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찾던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최저 기준을 충족 가능한지, 내가 얼마나 모자란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플랜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이나 서류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도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교과 전형의 특징이요.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고 2월 인원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교과 전형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신이 갖춰진 친구들만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전형 자체를 보시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맞췄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중복 합격자가 많게 되고요. 그렇게 중복 합격자가 많다는 얘기는 다른 대학으로 가버리거나 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2월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대입 전략을 짜실 때 교과 전형의 이런 특성을 잘 감안해서 전략을 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 다른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것들을 얘기를 해줄 텐데요. 먼저 이 화면은 특히 1학년들 학생들 보라고 만든 화면입니다. 내 성적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나오나 하는 건데요. 요 화면에 보는 것처럼 학교생활 기록부에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명, 과목명, 그리고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등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석차 등급만 찍히는 줄 알았는데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이 이 학생부 교과 성적에 찍힌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대부분이 석차 등급만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지금 고3형들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 표기 방식이, 성적 산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고3형들, 누나들은 석차 등급까지도 표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등급이 나오진 않고요. 성취도와 그 성취 수준에 따른 그 학생 비율, 요것만 성적표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실 텐데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언론에 이런 보도들이 되게 많이 됐어요. 수도권대 절반이 진로 선택 과목을 미반영한다. 교과 전형의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을 따지면 진로 선택 과목 반영하는 학교가 수도권에서 절반 정도 된다라는 건 사실은 맞아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수도권에 선호도가 높은 대학교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밑에 표에서 약간 굵게 표시해 놨는데요. 이런 대학들 사실은 우리 선호도가 되게 높잖아요. 근데 이런 대학교들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다라는 게 실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로 선택 과목 등급이 나오지 않는다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높은 성취도에 높은 점수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평가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표는 대학별로 어떻게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느냐를 나타낸 표인데요.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초적인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주요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요,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어요. 지원 자격에 따라서요. 하나는 뭐냐면 제일 왼쪽은 지역인재 전형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학교장 추천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보통 이제 수도권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전형이 요 케이스가 되고요.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인재 전형은 지방, 그러니까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경북대나 영남대 이런 대학에서 우리 지역에 사는, 즉 대구 경북권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이런 전형을 우리가 지역인재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일반 교과 전형은 지원 자격에 거의 제한 조건이 없는 그런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왼쪽에서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도권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인데요. 2022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핫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2022학년도에 수도권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에 모집 인원과 추천 인원, 수능 최저 적용 여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15개 대학만 선생님이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거든요.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말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 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몇 명의 학생을 뽑냐면 6,107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아까 제일 앞에 나왔던 그 전형별로 모집 인원 표를 유심히 봤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정시 모집 인원이 막 는다고 언론이나 주변에서 되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시 모집 인원이 얼마나 느냐면 4,000명 늘거든요. 근데 그 4,000명 인원이 느는 것보다 이 15개 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모집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수도권 전체를 확대하면요, 국민대학교부터 저 아래쪽에 있는 인하대학교까지 다 합치면 4,500명 정도를 더 뽑고요. 그러면 앞에 화면에서 6,000명과 여기 있는 4,500명을 더하면 수도권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무려 10,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죠. 그죠?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서울대학교나 경인교대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 교과 전형이라는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은 당연히 교과 성적 중요하고요. 거기에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여기 있는 이 학교장 추천 전형도 전부 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요 15개 대학의 그 추천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만 몇 개 볼 텐데요. 저기 위에 고려대학교 보세요. 3개 영역의 등급합 5. 어마어마하죠, 그죠? 서울대는 3개 영역 각 2등급씩 받아야 되고요. 밑에 뭐 경희대나 건국대 이런 대학들도 2개 합 5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 요 인문 계열이었고요. 요거는 자연 계열인데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생들을 모집하는 대학에서는 이 전형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맞추기 쉬운 거 아니야? 나 이번에 모의고사 쳤는데 꽤 괜찮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경북대학교 교과 전형 표 보여주면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학생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걸 실질 경쟁률을 통해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어려운가 하는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학령 인구 감소하면 대학 들어가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냐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수험생 숫자가 감소하고요. 그러면 비율로 등급을 산출하는 이 수능의 등급에 들어가는 인원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표를 보시면 선생님이 최근 3년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1, 2, 3, 4등급 인원수 변화를 이렇게 예상을 해서 계산을 해 봤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1등급 학생 수가 3년간 이렇게 오면서 무려 5,000명이 감소했고요. 2등급은 8,700여 명, 3등급은 무려 15,000명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아마 이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면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받았던 점수를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 선배와 동일한 등급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예전보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졸업생, 이 형님 누나들 때문인 거죠. 보통 수능 칠 때 이 졸업생 형님 누나들이 한 20% 정도 들어오는데요. 이 형님 누나들이 정말 무지하게 수능을 잘 칩니다. 얼마나 잘 치냐면요. 이 표에서 파란색 바가 재학생의 표준 점수고요. 주황색 바가 졸업생의 표준 점수인데요. 국어 영역만 12점 차이 나요. 수학 영역에서 수학하는 8점, 수학나는 9점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렇게 각 영역별로 10점씩 차이 나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졸업생이 너무 수능을 잘 치기 때문에 내가 재학생만으로 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재학생만 치는 모의고사를 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등급을 잘 받았다고 해서 실제 수능에서 등급이 잘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평소에 롤 하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역인재 전형이 작년에 발표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는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 균형 선발로 10% 이상 뽑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수도권 대학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굉장히 많이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 지역인재 전형 이런 이름으로 많이 뽑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표에 보시면 지금 고3 학생들 2021학년도죠. 입시에 비해서 지금 고2 학생들이 맞이할 2022학년도 입시에서는 무려 4,000명이 넘는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볼게요. 우리 지역 대학 같은 경우에 일단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느냐 하면
저 위에 경북대학교부터 아래쪽에 있는 경일대학교까지 10,000명 이상의 학생을 교과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10,000명 정말 많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빨간색 칠한 부분이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입니다. 이 빨간색만 다 더하면 3,276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 대학에서도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대구 경북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 학생들만 뽑는 이런 전형을 3,276명 뽑는 걸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다 두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하거든요. 934명, 그러니까 경북대학교에 194명을 비롯해서요, 전체 933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교과 전형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을 뽑았잖아. 약 3,000명 이상 뽑았어요. 여기서 900명을 뽑는 거니까 무려 4,000명 이상 지역인재, 우리 대구 경북권 학생들만 뽑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이 왜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입시 결과가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잠시 같이 보실 텐데요. 밑에 있는 표가 작년에 경북대학교의 교과 일반 전형과 교과 지역인재 전형 간의 결과를 비교하는 표입니다. 저 잠깐 좀 사라지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거 경북대 2020 대입 교과 지역인재 전형 결과를 보면요. 경영학부라든지 경제통상학부라든지 행정학부라든지 기계공학부라든지 전자공학부라든지 여기 정말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입결도 높다라고 보통 얘기되는 학과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학자 85% 컷이 교과 일반 전형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대구 경북권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지역인재 전형이 작년에는 수능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받는 그런 전형이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교과 전형보다는 훨씬 더 컷이 낮다라고 보통 얘기가 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내가 2점대 후반이라서 이거 교과 전형 내기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희망을 가지고 내신 관리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이 교과 지역인재 전형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간다는 점. 그러니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입 난이도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